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서울 인왕산이 불탔습니다. 서울 강북 지역에서 맨눈으로 연기가 보일 정도로 산불 위력이 컸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축구장 19개 면적이 탔습니다. 오늘 하루에 이런 크고 작은 산불이 전국 33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가뭄에 거센 바람 그리고 마른 낙엽까지 겹치면서 전국이 하루 종일 긴장 상태였습니다. 먼저 인왕산부터 가보겠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광화문 정부청사 뒤로 보이는 인왕산에서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화산 폭발하듯 끝없이 피어나는 연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반대편 홍제동 방면입니다. 진달래가 핀 산 정상까지 시뻘건 불길이 잠식해 들어갑니다. 불은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인왕산 북동쪽 자하미술관 인근 기차바위 쪽 능선에서 발생해 정상 부근으로 확산했습니다. 부암동 쪽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입산 들어가지 마세요. 입산하지 마세요. 라면서 계속 안내 방송을 해주셨어요. 건조한 날씨에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산등성이를 타고 넘어가자 소방당국은 약 120가구의 주민들을 근처 주민센터와 중학교 체육관 등으로 대피시켰습니다. 무서워서 매캐한 냄새가 나서 그냥 빨래 널은 거 걷어들이고 창문 닫고 그러고 방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기가 굉장히 푸었고 목이 좀 쎄하고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좀 머리가 띵해갖고 저 한참 앉았다가 1층에 그러다가 여기 대피소로 그냥 올라가서.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15대, 진화대원 763명을 투입해 화재 진압 작전을 펼쳤습니다. 굉장히 가물고해서 그런 부분이 좀 저희들이 화재 진압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은 축구장 19개 면적을 태운 뒤 주불은 5시간 만인 오후 5시 10분쯤 진화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인왕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이어졌는데 충남 홍성 산불은 특히 확산 속도가 빨랐습니다. 불길이 민가를 덮쳤고 주민 1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과 연기가 치솟고 마을 가까이 번지자 겁이 난 주민은 뒷걸음질 칩니다. 강한 바람에 불꽃이 사방으로 튀고 민가 주변까지 불길에 휩싸입니다. 장난 아니네. 바람 때문에 여기저기 먹히네. 아유, 큰일 났네, 저지. 오늘 오전 11시쯤 충남 홍성군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불 대응 단계 중 두 번째로 높은 3단계까지 발령됐습니다. 산불 3단계는 피해 면적이 100헥타르 이상 예상되거나 진화 시간이 24시간 이상 예상될 때 산림청장이 발령합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지만 민가 2채 등 시설물 14채가 불에 타고 마을 주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예, 여기 지금 정신을 사람 대피하느라고. 노인들 다 인솔하느라고. 지금 주민들이랑 다 붙었어요. 불꽃이 반짝반짝 하더래요. 금방 이렇게 날아갖고 이렇게 번진 거예요. 주민들도 지금 경운기로 물 뿜고 막. 헬기 17대와 진화대원 190여 명을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벌목 현장에서 불이 났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 금산에서도 산불로 요양원 입소자 등 40여 명이 대피하는 등 오늘 하루 전국적으로 33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산림청과 소방청을 중심으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국방부 등과 협력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초여름 기온에 화창한 날씨, 벚꽃이 만개한 여의도엔 나들이 객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만개를 지나서 이제는 조금씩 꽃잎이 떨어지는데 공식 축제는 이틀 뒤에나 시작합니다. 또 이틀 뒤엔 비 예보도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새하얀 벚꽃으로 물든 여의도 윤중로. 25도를 육박하는 초여름 더위에도 꽃구경 나온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들고 온 외투는 일찌감치 벗어들었고 반소매 차림이 부쩍 늘었습니다. 마스크 벗고 걷고 있는데 사람들 불편하지도 않고 공기도 너무 좋아서 정말 오늘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에 꽃을 달고 포즈를 취하는 연인들부터 꽃가옷을 입은 아기도 신이 난 듯 손을 흔듭니다. 벚꽃 사진 찍는 게 좋아요. 사람들도 이렇게 막 다 같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거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곳 여의도 윤중로의 벚꽃 축제는 이틀 뒤에 시작인데요. 계속된 고온 현상에 이렇게 벚꽃이 만개이다 못해 꽃잎이 떨어지고 있어서 사실상 지금이 절정입니다. 올해 서울 벚꽃 개화일은 3월 25일. 역대 두 번째로 예상 개화일보다도 열흘 가까이 빨랐습니다. 게다가 화요일에 비 소식까지 있어 축제가 시작되기도 전에 꽃이 저물 위기에 처한 겁니다. 지자체들은 서둘러 주말 인파에 대비했습니다. 주말에 많은 인파가 벚꽃을 보러 몰릴 것을 예상해 4월 1일 10시부터 축제장 교통을 통제하고 안전요원들을 곳곳에 배치하여 갈수록 빨라지는 더위에 빨리 피는 만큼 빨리 지는 봄꽃이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이렇게 일찍 핀 벚꽃, 하루라도 더 보려고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불편한 모습들도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는 음주, 고성 방가, 길거리 흡연, 불법 주정차, 거기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까지. 누군가에겐 이건 축제가 아닌 악몽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빈 화분에는 꼬치와 휴지, 종이컵이 꽂혀 있습니다. 인도 바로 옆 숲에는 양념이 묻은 휴지와 먹다 버린 옥수수가 보입니다. 이 벚꽃 거리에 있는 전기 시설물입니다. 이 위를 보면요, 이 각종 쓰레기들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취재진이 촬영하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는 관광객도 있습니다. 또 다른 관광객은 이곳이 쓰레기통인 줄 알고 물어봅니다. 네, 버리면 안 돼요. 수북한 쓰레기는 하루 만에 쌓인 겁니다. 며칠 만에 저게 저렇게 된 거예요? 하루 만에요. 이거 하나 올리기 시작하더니 쫙. 동학사 벚꽃 축제는 닷새 뒤부터 시작되지만 빨리 만개한 벚꽃을 보기 위해 관광객들이 일찍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 축제 기간이 아니다 보니 쓰레기 무단 투기나 불법 주차를 단속하는 인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쓰레기를 치우는 건 온전히 주민들의 몫입니다. 주민들이 아침마다 쓰레기를 줍지요. 일단 저녁 때 되면 또 그냥 싹 쌓이지. 어디다 쌓이지 모르네 이게. 현장 통제가 없다 보니 한철 장사에 나선 일부 상인 중에는 관광객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밤낮으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사는 주민은 밤잠을 설친다고 하소연합니다. 집이 다 흔들릴 정도로 보명을 틀어놓고 있는데 문짝이 더더더 흔들리는데 저 정도 되면. 코로나를 지나 4년 만에 돌아온 벚꽃 축제 현장. 쓰레기와 소음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납치 살해 사건. 지금까지 알려진 건 빙산의 일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피의자 3명이 잡혔지만 경찰은 공범이 4-5명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에서 더 짚어보겠습니다. 납치 살해 피의자 2명에게 40대 피해 여성을 지목하고 범행 도구까지 넘겨준 이모 씨. 법률사무소 직원인 이 씨는 살인 피의자 2명이 범행 직후 시신을 유기할 당시 먼저 대전에 내려가 기다리고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씨도 중간 주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뒤에 사주한 공범 4-5명이 더 있다고 보고 추가 혐의자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납치범 2명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지만 이 씨는 가상화폐 투자와 금전 거래로 피해자 측과 얽혀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피해자의 남편이 운영했던 가상화폐 사업에 투자자 돈을 모아 투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손실을 보면서 실질적인 투자자들이 앙심을 품고 이 씨에게 범행을 사주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겁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기획자로 지목된 이 씨는 범행에 대해 부인하고 있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공모 과정에 대한 수사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 피해자 빈소는 대전에 마련되는데 유족 측은 확인되지 않는 추측과 왜곡이 많다며 장례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해왔습니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피해자 사인이 질식사라는 구두 소견을 확인한 상황. 범행 차량에서 혈흔과 함께 주사기가 발견된 만큼 약물 사용 여부도 추가로 조사해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도살인과 시신유기로 체포된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오전 열립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납치극이 석 달가량 준비한 계획 범죄였다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문이 많습니다. 사회일보 구자준 기자와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구 기자, 먼저 이 범행 동기가 좀 더 밝혀진 게 있습니까? 일단 경찰은 가상화폐 등을 노린 금전 갈취 목적의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일당이 2, 3개월 전부터 살해를 계획하고 피해자를 납치했다는 점에서 원한에 의한 살인이나 청부살인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0대 여성인 피해자의 남편이 투자 사기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는 점이 단서가 되고 있는데요. 피해자의 남편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가상화폐 채굴이나 해외 거래소 운영 등의 사업 설명회를 열고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주범 이 씨가 피해자 남편 업체에 투자하고 손해를 본 투자자 중 한 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공범이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맞습니까?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경찰은 범행을 사주한 공범들이 더 있을 걸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이들 역시 이 씨처럼 피해자 남편 업체에 투자하고 손해를 본 투자자들로 보고 있습니다. 이 씨는 피해자 남편 측과 직접 대면하면서 투자자들의 대표격으로 활동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이 씨에게 범행을 사주하고 이 씨가 황 씨에게, 다시 황 씨가 연 씨에게 범행을 제안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납치범 2명 그리고 투자 피해자들 사이에 연결고리 형태로 이 씨가 있는 겁니다. 경찰이 이 씨에게 범행을 사주한 공범들의 신병을 확보하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이 씨의 태도도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 질문이 들어온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물리적으로 뺏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피해자에게서 실제로 금품을 갈취한 정황 이런 게 확인이 됐습니까? 요즘 주식과 마찬가지로 가상화폐도 휴대전화로 주로 거래를 하는 게 대부분인데요. 가상화폐를 빼앗으려고 했다면 본인 인증 등을 거쳐서 송금을 받으려고 했을 겁니다. 아직 그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들은 피해자를 서울에서 납치해서 대전으로 가는 차 안에서 돈 어디 있느냐며 폭행과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점에서 피해자가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서 뺏는 것이 목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납치한 뒤에 살해하고 매장하기까지 불과 6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이었다는 납치범 진술도 있어서 애초에 살해 자체가 목적이었을 수도 있겠죠. 경찰 수사를 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표 같지 않으면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대표는 당대표 본인이 아니라 각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원 총회라는 형식을 언급했습니다. 총선을 1년 앞둔 이 시점, 비명계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형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각 지역별 당원총회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자신의 지역구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역위원회 시도당 단위의 당원총회를 해보는 게 내 꿈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원들에게 역할의 기회가 많으면 좋겠다며 반란도 한번 해보고 대표가 대표 같지 않으면 바꾸는 자유로운 공간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 현역 국회의원 등이 맡고 있는 지역위원장을 당원들이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당내 민주주의, 즉 당원이 주인인 제대로 된 민주정당을 만드는 것. 비명계에서는 강성 당원들이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용도로 쓰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옵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자꾸 배제하고 당원이 주인이라는 것만 강조하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비명계 의원도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주도하는 상황에서 아주 폐쇄적인 당원 목소리만 듣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당원 권리 강화는 당연히 추진해야 하는 것이라며 특정 소수 의견만 골라 듣겠다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며칠 전 서대문 독립공원을 점령한 정당 현수막 문제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도 이후 해당 현수막은 모두 사라졌는데 그 자리에 구청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현수막을 다시 걸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현수막입니다. 얼마나 심각하면 이런 맞불 작전까지 벌이겠습니까? 유승진 기자입니다.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 앞. 민족의 성지인 독립공원 주변에 현수막 설치를 금지한다며 구청에서 내건 현수막이 보입니다. 앞서 이 자리에는 119장에 달하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진보당의 현수막이 내걸렸었습니다. 철거 뒤 곧바로 구청에서 현수막 게시를 자제해달라며 맞불 현수막까지 단 겁니다. 많은 민원이 빗발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설치 금지 현수막을 게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정당 현수막이 다시 걸린다고 해도 손쓸 방법은 없습니다. 문화재나 공원 인근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게시 자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적 32호 독립문 주변도 정당 현수막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독립문 앞은 이렇게 여야는 물론 소수 정당 현수막까지 경쟁적으로 내걸려 있는데요. 현수막에 독립문이 가려질 정도입니다. 외국인이나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우리 문화재를 구경하러 왔을 때 취지에 맞지 않는 이런 현수막들이 걸려 있는 게 너무 창피해 보였어요. 정당 현수막 개수와 함께 게시 장소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돌아온 역대급 돌직구. 어제 윤 대통령이 프로야구 개막전 여기서 시구를 한 사진이 보이는데 가려져 있는 인물은 도대체 누굽니까? 네, 윤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심평 변호사입니다. 역대급 돌직구라는 평가를 받은 윤 대통령의 시구만큼이나 심평 변호사가 묵직한 돌직구 쓴소리를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멘토로도 불리고 심평 변호사는 윤 대통령을 적극 옹호해 온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한 겁니까? 네, 윤 대통령에 대해 SNS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우선 윤 정부는 지금 과도하게 10분의 3을 이루는 자기 지지층을 향한 구애에 치중한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을 다녀온 바로 다음 날 지난해부터 4차례나 서문시장을 찾은 걸 지적했습니다. 서문시장에서 보내주신 뜨거운 지지와 함성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지금도 힘이 납니다. 또 한 가지는 내년 4월 총선 공천 문제입니다. 대통령실에서 검사 출신 수십 명을 공천해 전위대로 삼는다는 말이 퍼져 있는데 국민의 심정을 너무나 헤아리지 않는 발상이라고 했습니다. 글을 보니까 보수층만 신경 쓴다, 검사 출신 공천할 거다. 이런 얘기는 야당에서 할 법한 쓴소리인 것 같은데 심 변호사가 이 시점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까? 네,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윤 대통령과 직접 연락하지는 않는다며 자신이 후원회장을 맡았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윤 대통령을 만날 때 반드시 직언해야 한다고 조언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전광훈 숭배자 떠나라. 홍준표 대구시장과 정광훈 목사가 설전을 벌였습니까? 네,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광훈 목사가 우파를 천하 통일했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재원 최고위원회의 제명을 촉구한 바 있었죠. 홍 시장은 어제 SNS에 정당이 일개 외부 목회자에 좌지우지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 목회자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당을 떠나 교회로 가라고 적었습니다. 네, 얼마 전 목사가 욕설을 섞어가면서 이런 홍 시장을 비판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님, 당신도 강화문에 와서 연설했잖아. 홍준표! 이 자식이 말이야. 대구 시민 여러분, 홍준표 저거 탄핵하세요, 저거. 정광훈 목사가 꽤 많이 흥분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홍 시장을 괘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홍 시장은 2019년 10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연설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자리는 전 목사가 주도한 집회였습니다. 이 광화문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이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한마음으로 문 정권의 퇴진을 주장하도록
홍 시장은 당시 연설에 대해 이재호 전 의원의 요청을 받아서 간 것이지 전 목사 부탁을 받은 건 아니었다면서 목회자 입에서 욕설이 서슴없이 나오는 것을 보고 참으로 놀랐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이 이 정광훈 목사를 두고 고민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네, 당대표 후보였던 천하람 당협위원장은 한 인터뷰에서 당원 몇만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것 같다면서 당내에 전 목사를 의식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 목사의 조직력을 활용하고 싶은 정치인들이 있겠죠. 반면 전 목사의 영향력이 당 이미지에 해를 끼치니까 거리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결국 국민의 시선이 중요하겠죠.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야랑이었습니다. 성관계 스캔들로 기소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되레 존재감을 키워가는 겁니다. 전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태운 리무진이 나타나자 지지자들의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이른바 성관계 입막음 혐의로 기소가 결정된 뒤 플로리다주 자택 주변에선 연일 응원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He wants to make America great again. And so they're trying to bring him down with everything they can. Well, I think the Democrats just trying to get Trump not to run again. 4일로 예정된 트럼프의 법원 출석을 앞두고 뉴욕 맨해튼의 경비는 더욱 삼엄해졌습니다. 기소된 뒤 24시간 동안 트럼프 선거 캠프에는 후원금 400만 달러, 약 52억 원이 단숨에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첫 후원자의 기부금이 25%를 넘습니다. 지난 2월 같은 당 경쟁자인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에 뒤졌던 트럼프의 지지율은 최근 역전됐고 기소 이후 이틀간 조사한 결과에선 2배 가까이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디센티스도 검찰의 기소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That the law has been weaponized for political purposes. That is when you know that the left is using that to target their political opponents. 이번 기소를 지지층 결집에 이용하고 있는 트럼프 캠프는 대선 후보 선출을 기대하지만 본선에서 승리를 장담할 순 없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트럼프가 의회 폭동 선동과 백악관 기밀 유출 등으로 줄줄이 조사를 받고 있어 공화당 지지 기반 확대에 장기적으로 도움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공화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술에 취해 정신없는 지하철 승객을 돕는 척하면서 휴대전화를 훔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적게 잡아도 900대 넘게 훔쳤는데 개당 2만 원씩 받고 베트남에 팔아넘겼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잠든 취객 옆에 털썩 앉더니 슬그머니 주머니에 손을 넣어 휴대전화만 빼냅니다. 그리곤 자기 휴대전화인 양 살펴보다 태연하게 빠져나갑니다. 일명 부축배기로 막차 시간 지하철 취객만 노려 휴대전화를 훔친 뒤 팔아넘긴 일당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훔친 휴대전화는 30분 내로 아파트 단지나 공원 등에서 작물업자에게 곧장 전달됐고 사흘도 안 돼 보따리상이나 베트남 가이드에게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 경찰대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달 5일까지 지하철에서 훔친 휴대전화를 베트남으로 밀반출한 일당 15명을 검거했습니다. 객차 안에 CCTV가 없는 5, 9호선만 노린 절도범도 있었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모두 24명입니다. 2달간의 추적 끝에 검거한 총책은 베트남 국적의 40대 남성.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서 지금 체포를 하는 거고. 작물업자도 무더기로 검거했습니다. 뚫려있는 천장 구멍에서 호일로 감싼 휴대전화가 연이어 나옵니다. 오케이. 호일에 싸면 전자파가 차단돼 위치 추적이 안 된다는 속설을 믿고 휴대전화를 숨긴 겁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만 1,800여만 원. 대당 2만 원씩 받고 넘긴 것을 고려하면 최소 900대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총책과 작물범, 절도범 등 8명을 구속하고 사라진 작물범 2명을 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얼마 전 동물원에서 탈출해 소동을 일으켰던 얼룩말 세로가 다시 시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휴일, 동물원을 찾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는데 왠지 세로는 외로워 보였다고 합니다. 김용성 기자와 함께 세로를 만나러 가보시죠. 언덕 위에서 40여 명이 휴대전화로 연신 사진을 찍고 신기한 듯 바라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방사장으로 나온 얼룩말 세로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세로를 보고 싶다고 해서 지금 이제 일부러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얼룩말 세로는 지난달 23일 동물원 나무 울타리를 부수고 탈출해 자양동 골목과 도로를 배회하다 3시간 반 만에 다시 붙잡혔습니다. 이후 6일 동안 우리 안에만 있다가 시민들에게 다시 공개됐는데 세로의 안정을 위해 방사장 바로 앞 관람대를 막아놨습니다. 이렇다 보니 세로를 잘 모르는 시민들은 방사장 길 건너 언덕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최근 아빠, 엄마를 연이어 잃고 홀로 지냈다는 안타까운 사연까지 전해지면서 동물원의 일약 스타가 됐습니다. 놀라웠고요. 그 얼룩말이 어쩌다가 이렇게 밖으로 나왔을까. 뭔가 벽만 보고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좀 속상해 보이고 외로워 보였어요. 서울 어린이 대공원 측은 세로가 있는 방사장을 더 넓히고 울타리와 관람대 교체 공사를 이달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세로와 함께 지낼 또래의 암컷 얼룩말도 올해 안으로 데려올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달력은 4월인데 날씨는 초여름입니다. 빨리 핀 꽃만큼이나 에어컨의 계절도 빨리 돌아올 것 같습니다. 가전업체들이 에어컨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60대 손필기 씨는 3년 전부터 봄마다 에어컨 무상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받기 전에는 좀 이게 필터에 먼지가 많이 끼면 바람이 약해고 그런 걸 몰랐어요. 한여름에 고장이 많이 나거든요. 많이 틀으면. 수리비도 안 나니까 아주 유용하게 이렇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위니아 등 가전업체들은 지난달부터 길게는 다음 달 말까지 무상 점검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이 기간을 활용하면 평소 에어컨 점검에 드는 출장비 2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고장이 발견돼도 기술료 없이 부품비만 내면 됩니다. 무상 점검을 받을 시간이 없거나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자가 점검도 가능한데요. 전원, 실외기, 필터 3가지를 중점적으로 보면 됩니다. 에어컨이 켜지지 않을 땐 콘센트와 차단기를 확인하고 리모컨이 작동하지 않으면 휴대전화 카메라를 비춰 적외선 신호가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시원하지 않다면 실외기 주변을 통풍시켜 공기가 잘 순환하도록 합니다. 바람 세기가 약하거나 냄새가 난다면 청소기로 필터 먼지를 제거하고 물로 씻어 완전히 말려줘야 합니다. 문을 많이 개방한다거나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신다거나 이러면 털들이 날리면서 저기 필터에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랬더니 필터 청소를 통해서 풍량을 늘려주는 거죠. 매해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에어컨 AS 상담 건수만 평균 1,400건에 달합니다. 무상 점검만 미리 받아도 여름철 AS 대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그동안 청약을 넣고 싶어도 가점이 낮아서 포기했던 젊은 세대들이 요즘 청약 시장에 다시 몰리고 있습니다. 추첨제 비율이 높아지면서 내 집 마련의 문도 넓어진 겁니다. 광민경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오는 4일 시작되는 일반 분양을 앞두고 집 보러 온 사람들로 긴 대기줄이 생겼습니다. 올해 초 일부 지역을 제외한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에서 풀리면서 이 단지의 추첨제 비중도 크게 늘었습니다. 청약 가점이 낮아 당첨이 어려웠던 젊은 세대들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가점이 낮다 보니까 청약의 기회가 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다 추첨으로 물량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대를 안고 오게 됐습니다. 가점이 안 돼서 특공으로만 이제 몇 번 넣었었는데 올해 초부터 해서 이제 규제가 좀 풀려가지고 제 청약 통장이랑 이제 와이프 청약 통장까지 해가 예전보다는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달부턴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는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도 추첨제 비중이 높아집니다.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전부 가점제로 뽑았다면 이제부턴 추첨제 비율이 최대 60%까지 늘어납니다. 가점이 낮아도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에 당첨될 수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더 많은 젊은 무주택자가 분양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첨제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이 부동산 가격이 거의 바닥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인식이 좀 확산되면서 젊은 층들의 무주택자가 청약 시장에 나오면서 경쟁률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약 시장에 모처럼 활기가 돌며 이번 달에는 지난달보다 2배 넘는 총 3만 7천여 가구가 청약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코로나 사태, 직격탄을 맞은 곳 바로 대학 상권입니다. 비대면 수업으로 대학가를 찾는 발걸음이 끊겼기 때문인데 지자체와 학생들이 이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김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앞 3층 상가. 건물이 통째로 비었습니다. 바로 옆 상가에도 임대문이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3개의 상점이 나란히 비어 있는데요. 임대문이 연락처가 적힌 종이만 붙어 있습니다. 3년여간 지속됐던 코로나19 사태 때문입니다. 비대면 수업 장기화와 외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상권이 침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임대보증금은 주변 신촌역과 연희동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매출액에서 통상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도 서울 평균을 상회합니다. 너무 이대가 주어서 솔직히 말해 무서울 정도예요. 길 가야 정도만 가기가 듬성듬성 열고 제가 27년 했지만 27년 전 거 안 못 벌어요 지금. 2013년부터 이대 주변 상가의 권장업종이 미용실, 옷가게로만 한정됐던 것도 상권 추락의 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10년간 묶였던 권장업종이 오는 14일부터는 음식점과 노래 연습장 등까지 확대됩니다. 여러 가지 업종을 다양하게 이제 소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희망적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서울대 인근 대학동 상권. 사법고시가 없어져 고시생이 줄고 샤로수길로 유동인구가 몰리며 위기를 맞았습니다. 급기야 서울대생들까지 상권 되살리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폐업 위기를 맞은 상점을 위해 SNS 홍보, 배달 활성화 등의 해결책까지 내며 자영업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 상권인 만큼 저도 많이 소속감을 느끼고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팬데믹 여파에서 아직 허덕이고 있는 대학가 상권이 살아남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지금 농촌에선 올 한 해 벼농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벽실을 뿌려야 할 이 논바닥에 난데없이 바닷물이 들어와서 시작도 전에 농사를 포기한 곳이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조현진 기자입니다. 이맘때면 논에는 벼농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그러나 이곳은 한적하기만 합니다. 발로 논을 밟으면 푹푹 들어갑니다. 농민들은 올해 농사를 망쳤다며 체념하고 있는데요. 무슨 일인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해수욕장 앞에 있는 농경지. 흙은 질퍽하고 거름으로 쓸 볏짚들이 누렇게 변해 방치돼 있습니다. 곳곳엔 물이 고여 있고 물이 말라붙은 자리엔 하얀 가루가 남았습니다. 맛이 어떤지 먹어봤습니다. 짭니다. 일대를 점령한 건 다름 아닌 바닷물. 안내문엔 석 달간 바닷물이 들락날락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바닷물에 포함된 염분은 농작물을 말라 죽여 농경지에 치명적입니다. 일반 농경지의 염분 농도는 0.1%. 그런데 이곳은 4.15%까지 나옵니다. 농사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염농도가 높아서 벼 재배가 불가능하죠. 3% 이상 되면 벼 재배가 거의 불가능해요. 지난 연말 옹진군이 발주한 물놀이장 공사가 화근이 됐습니다. 시공을 맡은 업체가 수문을 열어놔 밀물 때 바닷물이 밀려 들어온 겁니다. 피해 농지는 확인된 것만 4만 제곱미터.
농민들이 문제 제기를 할 때까지 시공사도 공사를 맡긴 옹진군도 까맣게 몰랐습니다. 눈을 조금만 파봐도 시커먼 갯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지만 농민들은 올해 농사를 접어야 할 판입니다. 연해 제거 작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건도 아니고 100%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전 여기서 한 15년쯤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걸 못한다 그러면 저는 지금 생계가 어려운 입장이죠. 지난해 여름 54헥타르 농경지에 바닷물이 유입되는 피해를 입은 해남군 한 마을. 방조제 수문을 제대로 닫지 않아 벌어진 인재였습니다. 저수지물을 끌어와 염도를 희석시켜 겨우 농사를 지었지만 수확량은 평소 절반도 못 미쳤습니다. 문제는 올해 농사가 어떨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비라도 와서 땅을 씻어주기라도 하면 나으련만 야속한 가뭄까지 더해져 걱정이 태산입니다. 태양이가 염분이 있는 건가를 모르겠어요.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모를 심어서 염해가 올라온다면 피해가 많을 거예요. 한 번의 실수가 수년간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상황. 농민들 한숨은 깊어만 갑니다. 현장 카메라 조현진입니다. 돈이 없는 가난한 국가들을 상대로 고금리 장사를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저개발 국가를 돕는다는 명목이지만 실은 이자가 이자를 낳고 빚이 빚을 낳는 이자 잔치로 중국만 이속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세계를 보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타이베이 외교타운 앞에 내걸린 대만 수교 국가들의 국기들. 지난주 단교한 온두라스의 자리는 비었고 이제 13개 국기만 쓸쓸히 펄럭입니다. La importancia de que Honduras mire a otras regiones del mundo, particularmente Asia. 인구 74%가 빈곤 상태인 온두라스는 대만에 6억 달러의 빚을 졌습니다. 이른바 먹튀 논란 속에 돈 문제로 중국과 손잡았다는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但是中国对红国的这个利诱，并未曾停歇，但是红方仍然恣意作态虚索，甚至公开释出错误的这个讯息，造成对我。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저개발국에 대규모 차관을 제공하고 있는 중국은 금융시장 큰손으로 떠올랐습니다. 현대판 실크로드를 표방하는 1대1로 사업을 명목으로 발전소나 댐 등 기간시설 건설을 도우며 돈을 빌려준 겁니다. 중국의 해외 차관은 10년 전과 비교해 40배로 늘어 2021년에는 미국보다 더 많은 차관 제공국이 됐습니다. 그러는 동안 1대1로에 참여한 일부 국가들은 부채 성환을 못해 구제금융까지 신청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중국이 구제금융으로 뿌린 돈은 총 22개국에서 2,300억 달러, 300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국제기구인 IMF나 미국이 요구하는 구제금융 기준에 못 미치는 신용불량 국가들에게 중국이 손을 뻗은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구제금융 조건으로 5%의 고금리를 적용했습니다. IMF의 2.5배에 이릅니다.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이 개발도상국을 부채에 가두고 경제 발전을 저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제적인 혜택의 수혜를 받은 나라들이 나중에 일을 이제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우리가 빚을 낳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수렁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1대1로에 참여한 파키스탄은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40억 달러 추가 지원을 받아 국가부도 위기는 벗어났지만 부채 상환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이 같은 위기감은 파키스탄 국민들의 반중 감정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중국이 자국 문화 전파를 목표로 건립한 공자학교 앞에서 차량 폭탄 테러로 중국인 3명이 숨졌고 중국이 광물 자원을 착취한다고 주장하는 반군 단체는 자살 폭탄 테러도 감행했습니다. 잠비아와 스리랑카 등은 결국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달러 패권 견제를 위한 중국의 무분별한 위안화 살포가 오히려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세계를 보다 이다혜입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인연으로 최근 더 주목받고 있는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국내에선 처음으로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조현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둥근 천장으로 들어오는 푸른빛이 부처의 후광처럼 보입니다. 오직 십자 모양에만 빛을 허용한 교회, 서울의 LG 아트센터까지 물과 빛, 노출 콘크리트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안도 다다오의 건축물들입니다. 그의 국내 첫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장소는 역시 자신이 설계한 강원도 원주의 미술관입니다. 水があります。まず人と水と緑とこれが一体になってここへ来たら楽しんでもらえる。 본인이 설계한 곳에서 본인의 작품을 전시하는 세계 최초 시도입니다. 프로복서 생활을 하다 독학으로 건축가가 된 그의 건축 세계가 250개의 스케치와 모형 등에 담겨 있습니다. 프랑스의 전시장 브루스드 코메르스는 도매 유리를 통해 보이는 하늘과 빛의 움직임이 한편의 작품이란 평을 받았습니다. 예술의 섬으로 재탄생한 일본의 나오시마 섬과 뉴욕 9.11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기념 조형물까지 전시회의 주제는 푸른 사과가 상징하는 청춘입니다. 20, 30대뿐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모두가 청춘이란 겁니다. 안도 다다오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기간 중 평소 친분있던 김건희 여사를 만나 화제를 모았습니다. 私は韓国と中国と韓国と日本では非常に近い国だと思ってます。そこを建築という文化で少しぐらいつなげるのではないかと思ってます。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맑은 하늘과 따뜻한 공기가 주말에 벚꽃놀이를 한껏 북돋아줬습니다. 활짝 핀 꽃잎은 화요일부터 비가 내리면서 점차 떨어질 전망입니다. 지금으로선 비는 목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일단 맑고요. 대기는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전국에 건조특보가 여전히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서쪽 지역은 초여름만큼 덥습니다. 서울이 27도, 대전 24도, 전주와 광주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만큼 한낮엔 반소매 차림이 어울리겠지만 아침, 저녁으론 외투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고온 현상은 화요일 비가 내리면서 평년 수준의 봄 기운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 축제마다 4년 만에 축제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습니다. 벚꽃 축제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몰래 버린 양심은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각종 쓰레기에 음주, 고성 방가, 불법 주정차, 거기에 바가지 상술까지 4년 만에 축제가 돌아온 건 좋지만 사라진 양심까지 4년 만에 다시 만나는 건 반갑지 않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날 풀리고 양심도 풀렸다. 뉴스A 마칩니다. 고맙습니다.